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름에 지친 심신을 가을을 맞이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김건희가 지난 주말에 수사심의위에서 7개 죄목에 대해서 전부 다 무혐의를 받았죠. 그래서 기소 불가하고 나왔고, 또 김건희 공천 개입, 김영선을 갖다가 창원에서 밀양인가 김해로 꼽아오려다가 실패한 사건, 그 김건희 공천 개입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의 그 수사심의회가 열렸죠. 이원석이가 그만두기 전에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더라. 그냥 면피만 주고 이원석은 대머리 휘날리며 떠났다 하는 건데요. 김건희는 무혐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7개 제목에 대해서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을 심의 15명 내지 20명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법의 정당성, 법의 형평성, 또 법의 정의성, 또한 국민의 감정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수사심의위원들이 했습니다. 거기 보면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고 법대 교수 출신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다 그러는데, 윤석열이 아직 2년 반이란 임기를 남겨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윤석열이 두려워서 김건희에 대한 모든 죄목을 벗겨버렸다 하시면 됩니다. 당시 수사심의위를 이원석이가 결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김건희는 타격받는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두 건이라도 기소 결정을 내면은 그건 그것으로 재판을 가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골로 가는 것이며,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무죄 처리를 받더라도 국민의 감정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애들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 하고 벼르고 있고, 국힘 애들은 이제 다 결론이 났다, 이제야 된다, 그만하자 그러는데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 공직자 부인한테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주고 샤넬 향수를 갖다가 3, 40만 원, 50만 원짜리를 줬을 때 과연 그것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겠느냐의 문제죠. 다 걸립니다. 다 걸리고, 또 국민들은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고 대통령한테 뇌물을 줄 적에 그 마누라를 통해서 주면은 이상이 없더라. 국민들은 법의 질서, 법의 체계, 사회 질서를 파괴한 그 원한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김건희와 윤석열을 칠 것입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에서 끝까지 김건희와 김건희의 변호사와 검찰청의 변론만 듣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최정희라는 목사 그놈은 끝까지 수사심의회가 열리고 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청탁을 했다. 내가 뇌물이라 그러고 내가 청탁이라 그러는데 왜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는 나를 부르지 않고 나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를 주냐 하고 발작을 했죠. 그건 걔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김건희와 윤석열은 못 살아남는다.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김영란법은 말입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도 주위 인사들을 만나도 절대 5만 원, 10만 원 이상 밥을 안 삽니다. 공직에 있는 놈들이고 또 뭔가 좀 하려는 놈들은. 그렇죠. 일반 개개인은 서로가 주고 사고 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공직으로 넘어가면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상의 대통령인 김건희가 뇌물을 받든
청탁을 받던 그 청탁은 이루어졌고 실패했었죠. 뇌물을 받던 청탁을 받던 아무 꺼리낌이 없이 벌러덩 발라당 철퍼덕하고 있더라. 국민들의 감정을 또 한 번 건드렸기 때문에 수사심의의 결과를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또 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99.99%입니다. 그 당시에 언론 이면도 다 그 내용을 누구죠? 김영선, 오선, 이 수중을 먹어내. 그게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신문 언론 이면에 기사하라고 김건희의 공천 암묵적인 공천 시그널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것도 못 막았고 또 현재도 그게 터지고 있다. 이거는 둑이 무너지는 상태고, 앞으로 무슨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어떤 추가 기사가 나올지, 또 김건희의 어떤 문제가 또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터집니다. 그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자애들한테 다 듣고 있었고 정당애들한테 다 듣고 있었는데, 그것을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라 그러니까 그냥 용산부터 국힘까지 발작적으로 방어를 하죠. 실패한 공천 개입이었다, 그런 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선거 때는 공천 개입을 얹을만 해도 내가 어디 줄게, 좀 보살펴 줄게요, 그런 말만 해도 그건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그 평론가 중에서도 정확히 분석하는 애들이 서너 명이 있어요. 그게 주로 좌파 진보인데, 좌파 진보 인사들인데, 그냥 용산과 국힘이 전당적으로 전용적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공천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거죠. 용산에서 하는 말이나 국힘놈들이. 그러니까 개입을 했냐 안 했냐는 얘네들이 말을 안 한다는 거죠. 99.99% 개입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에 걸리고 국정농단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영선의 그 당시에 사퇴 전환과 또 이준석 개혁신당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언론 이면에 다 나왔어요. 그걸 지금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국힘 애들은 말을 않고 좌파 진보 애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이 새도 없고 또 낙엽을 줍듯이 공천에 탈락한 국힘 인사들을 갖다가 하나도 영입 못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김영선이가 기자회견까지 한다, 기분 나쁘다, 감히 나를 잘라다니, 그런 루머가 엄청나게 돌았죠. 아마 정치 고관심청은 알 겁니다. 따라서 김영선이란 그 늙은이가 그만해야 돼. 너도 그만큼 했으면 됐지, 나이 70다 돼가지고 뭘 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그 발광을 했는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용해 먹은 거야, 요거사. 그런데 김건희가 창원에서 밀양인가 김해로 가라 그랬다. 난 밀양인 줄 알고 있는데 자꾸 김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를 가라 그랬다. 그런데 공천 컷도 못하고 탈락했다. 그래서 김영선이가 부글부글 끓었다. 그래서 나는 국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가야 되겠다. 기자회견까지 준비됐었다. 그걸 이준석이가 접촉을 했었다. 이준석이가 접촉을 했는데 결국은 김영선이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개혁신당 핵을 포기했다. 이 과정이죠. 근데 이준석이가 이 공천 개입이 터지자마자 자기도 봤는데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걔도 이제 자기 면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공천 개입이라는 게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준석이가 아니까 자기는 발 빼겠다는 소리죠. 근데 이준석이가 김영선을 접촉을 했고 또 그 당시에 그 다 정황 정보로 나와요. 이준석 걔가 뭐
국힘에서 자기 당으로 올 사람 의원들이 현직 의원이 20명이 된다. 결국엔 자기들이 20명 이상의 원내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이준석이라는 애가 엄청나게 그 접촉을 했죠. 그걸 막은 애가 그 당시에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이었어요. 응? 한동훈은 나중에 문제고 비대위원장 된 거는 나중에 문제인데 이준석이나 개혁신당 애들이 국힘 애들을 수없이 접촉을 했잖아요. 탈락 가능한 애들을.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저께 터지니까 이준석은 나 보기는 봤는데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놈이에요. 완결성이란 게 소용없습니다. 공천 개입은 완결성이란 게 소용없어요. 얹을만 했어도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고 무조건 달려 들어갑니다. 특히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것이 그 사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이 공천 개입을 했어요. 정당에 개입을 했어요. 그런 건 100%입니다. 근데 이준석은 그걸 이제 발뺌하려고 그러고 또 김영선도 그런 거 없다. 김건희한테 텔레그램 문자 받은 것도 없고 원질도 없었다. 그냥 이모티콘만 받았다. 이모티콘이고 뭐도 이모티콘을 왜 갑자기 주죠? 그러면 김영선이도 무섭다는 거죠. 아직까지. 걔는 뭐 공기업 깔려고 또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겠지만은 그것도 나가야 될 순간이니까 일단은 윤석열이 무섭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럼 이걸 다시 국힘 쪽으로 갖고 와보자.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가 들어와서 4개월을 총선을 치르고 공천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파, 윤석열파 똑같죠. 김건희, 윤석열파, 한동훈파, 그 다음에 TK 세력, 경남 세력이 막 자기들끼리 붙고 있었죠. 거기 이철규도 나오고, 장동혁이도 나오고, 이준석이도 나오고, 한동훈이도 나오고 막 그럴 때죠. 그래서 공천이 개판이 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꼽으려는 게 50여 명이었다. 그거는 총선 1년 전부터 윤석열이 꼽을 검사 출신이 50여 명이었다. 그걸 김건희가 주도했더라. 그게 지금 현실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한동훈이 제가 형수인 내 말을 갖다가 자분자분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안 듣더라. 저게 지 대권 꿈을 가지고 공천을 물갈이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물갈이를 못했더라. 그렇잖아요. TK, PK를 현역 위주로 다 넣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가 그냥 뿔따구가 났고 윤석열이가 뿔따구가 나서 김영 같은 애 떨어뜨리고 주기한 같은 애 떨어뜨리니까 주기한을 민생특보로 챙기고 요번에 뭐 공기업 뭐 감사인가 뭐 어디로 갔다 그러죠. 연봉 2, 3억짜리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과정인데 유스토마토에서 터뜨린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보면은 전체 정치권이 걸려 들어가는 거죠. 민주당들 빼고, 이준석이란 당이란 애들도 보수 지향적으로 언젠가는 다시 탁난으로 숙주인 국힘에 들어가서 지가 뭘 모색하려 그러니까 국회에서 터진 거야. 화들짝 얘가 놀란 거야. 그래 얘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야. 근데 걔도 못 피해납니다. 그리고 국힘 내부가 이게 터지면은 김건희가 공천, 선거 개입의 선자, 시효자만 꺼내도 이거 난리 나는 거니까 발작적으로 지금 달려드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단과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당시에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란 애가, 이준석 그놈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한동훈 저놈은 아직, 나쁜데, 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저렇게 입 닫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다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수없이 튀어나올 겁니다. 김영선이가 입 막아봐야 소용없고, 거기 또 MC라고 나오죠. MC라고. 그 명태균이라 그럽디다? 하여튼 이상한 새끼야, 그 새끼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그 새끼가 확실하다 그래. 그리고 국힘 당뇨 출신도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너무 한심해가지고 말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런 걸 다 감추고, 국힘은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김건희 공천 개입은 없었다. 공천이 되지도 않았지 않느냐.
공천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개입한 거 자체로 그 국정농단이고 선거비 위반입니다. 시효자만 꺼내도. 또 이준석 같은 놈도 연막을 치죠. 방어벽을. 지들한테 영향이 안 오고 또 지가 악영향 받기 위해서 완결판이 아니다.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완결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찔러면 그건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정치권이 다 썩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1차적으로 우리는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에서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여권에 이준석도 여권이라고 보면 되죠. 괜히 결국은 국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권의 보수에서 이걸 갖다 막지도 못하고 쥐들끼리 그냥 쉬쉬하다가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개판이 된 거죠. 또 한 번. 한동훈 이거 못 봤습니다. 걔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꼰짝꼰짝 꼰질꼰질 깐족깐족도 폭로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공천 개입의 비사는 항상 선거 때 그런 게 무수히 많아요. 중간에 거강꾼 브로커가 있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조정하고 베팅을 하고 바트질을 하고 그런 거 많습니다. 이게 다 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김건희 못 살아남습니다. 계속 터질 거예요. 김건희 문제는. 공천 개입 저거는 거의 99.99%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께 계속 터질 거예요. 앞으로. 이건 임기 말에 나오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임기 초가 임기 말이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레임덕이 됐고 지난 40 총선이 아니라 38 전당대회부터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나오는 걸 밟아버리면서 그때부터 대대덕에 들어갔다. 이거 못 막습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